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혹시 뉴스에서 그런 단어를 보셨어요? 토지 공개념. 뭐 한자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생소하긴 하죠. 공개념. 토지는 조금 공적인 요소가 있다. 토지는 공공을 위해 좀 쓰여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의 공짜겠죠. 토지는 공짜다. 마음껏 써라. 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요.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뭐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토지 공개념 보자마자 막 댓글이 달려요. 이제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으로 가는 거냐, 이제 뭐 땅은 다 뭐 정부가 가져가는 거냐, 아니 뭐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필요할 때 정부에서 마음대로 다 뭐 쓰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내뱉고 있어요.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지고, 뭐 헌법에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그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정권에 내놓은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도 과거에는 뭐 이런 컨셉이 없었는지, 그리고 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떻게 좀 쓰여야 하는지, 과거에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좀 됐었고, 지금하고 과거는 어떤 게 다른지,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바라보는, 국가가 바라보는 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것을 또 바라보는 국가가 아닌 다른 개인들,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사실 저는 전반적인 것들 다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처음 보는 단어인데, 토지 공개념이 뭐지? 왜 내놓은 거지? 그 생각하자마자 저는 어디로 갔냐면 조선시대로 갔어요. 조선시대에는 토지 관리를 어떻게 했지? 그리고 토지에서 조세는 어떻게 측정을 했고, 관리는 어떻게 했고, 토지는 어떻게 분배해줬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조선 마지막 왕에서 조선 1대 그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까지 갔다가, 그러면 고려시대는 어떻게 했지? 고려시대를 또 올라갔어요. 고려시대를 쫙 가가지고, 고려시대를 만든 또 사람들, 이름 뭐죠? 그 친구 만났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삼국시대로 갔어요. 삼국시대로 가다가 이 삼국시대 신라의 최초 박역거세까지 올라갔어요. 박역거세부터 시작해서 토지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참 처음에는 그냥 기사 하나 보고 대충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 그냥 조금만 써머리 해볼게요. 자,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딱 이야기하고 갈게요. 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딱 나와요. 자, 황공이 관자를 찾아가서 관자에게 물어요. 내가 누대와 점각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지어져 있는 누대와 정각을 헐게 할 것입니다. 황공이 말했다. 나는 나무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관자가 대답했다. 이는 묘목을 베게 할 것입니다. 황공이 말했다. 나는 가축들의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관자가 대답했다. 이는 어린 가축을 죽게 할 것입니다. 황공이 말했다. 나는 인두세를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이는 욕정을 억제하여 인구를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황공이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관자가 대답했다. 오직 산과 바다의 자원을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나는 모든 어른과 아이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솔루션으로 영업세, 그러니까 이 소금에 대한 것,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면 100배의 이익이 군주께 돌아오고 백성은 세금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부터 이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금을 어디다가 이걸 빨대를 꽂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지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사유지도 있고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좀 애매한 사유지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처럼 뭐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 보유할 때마다 보유세, 이렇게 각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보유하고 있음에 대한 세금들을 이제 매기는 경우였는데,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 이야기해보고 가보죠. 자, 정부가 원하는 건 뭘까? 자, 토지 이야기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나? 잘 봐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이겠죠. 국가 거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현대 시대부터 살펴보죠. 자, 현대 시대가 돼서 도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도시가 많이 생겼어요. 서울을 근간으로 해서 5대 강력시와 6대 강력시와 여러 가지 또 주요 도시들이 생겼죠. 그리고 그 광역권으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받겠죠. 수혜를 많이 받죠. 갑자기 막 논밭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도시로 바뀌니까 거의 뭐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사실은.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최고죠. 최고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도시를 이제 뭔가 진행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돈을 막 지어줘야지만 그 땅을 내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가격에는 절대 안 내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법으로 만드는 거죠.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든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강제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그거에 합당한 비용은 준다. 그 합당한 비용이라는 게 뭐 공시지가 한 2배 그 정도 줄게. 근데 물론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배로 줘도 진짜 너무 작게 주는 것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다 뺏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 땅 대신에 다른 옆에 있는 땅을 또 주겠다. 대토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법률이 없을 때는 사실 진짜 벼락부자가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사실은 대토를 받으면서 또 대토 받았는데도 그것도 또 계속 오르고 또 이전에도 사실 보상을 또 많이 받았고 또 단순하게 또 돈으로 보상받느냐? 아니죠. 또 그 택지개발지구 만들어질 때 가장 좋은 입지의 상권의 그 필지 같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으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 많이 벌었고 그 다음 도시가 생성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확장됐단 말이에요. 도시가 확장될 때 어떻게 확장됐냐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형태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그때 또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갔죠.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갔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과거에 지도를 보면 막 10개씩 막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 만들어지는데 거의 없어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새롭게 뭐 지정한 데도 없고. 자,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면 왜 이런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 하지? 뭐 자꾸 뭘 세금을 빼가거나 아니면 뭘 자꾸 토지를 자꾸 뭐 국가가 뭐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본다면 잘 봐요. 신도시가 안 만들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도심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막 갈아타기 되고 이렇게 막 흩어지는데
도시화가 그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지가 좋은 곳은 사람들이 더 달라붙어요. 당연하죠. 분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더 비싸지고 좋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이제 도시가 그냥 조금씩 팽창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막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수혜를 볼까요? 앞으로 장기 30년 동안 30년 넘긴가? 한 10년 이상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정권이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많이 만드는 그 계획을 가져간다면 서울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있죠. 그런 곳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과거처럼 이제 반복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많이 줄어들고 구도심에 입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과거에 그런 논밭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사람들만큼 수혜를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막 계산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왜 구도심이 앞으로 과거에 그 수혜를 다 받게 되는지 뭐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 구도심이 너무 크죠. 자, 수도권에서 뭐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냐. 잘 봐요. 이 도시는 이제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 것을 리뉴얼하겠다는 게 지금의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에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그게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봐져요. 또 만들어 가지고는 새로운 걸 시작하면 기존 것을 조금 잘 못 챙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 하나 하고 있는데 또 금방 또 문어발식으로 뭐 하나 하면 기존 거 당연히 잘 소홀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구도심을 리뉴얼하는 거 꼭 필요해요. 근데 리뉴얼할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리뉴얼의 의미는 결국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러면 재건축을 안 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뭐 하나, 둘 이렇게 재건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한 10년 차 지나면 싹 다 해야 돼요. 일기 신도시 그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만큼 많단 말이에요. 걔를 한 번만 뭐 다 해야 될 정도로 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을 뭐 해준다고 보죠. 자, 재건축을 쭉 한다고 봐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건축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을 벌게 되죠. 재미난 건 토지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어떻게? 공시지가에 2배 주고 야, 다가 내가 다 이거 개발해. 그럼 어떻게 하죠? LH가 그걸 다 개발한단 말이에요.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땅을 필지를 막 쪼개서 여기는 아파트 자리, 여기는 단독주택 자리, 여기 상가 자리 해놓고 자, 아파트 자리 이거 가져갈 사람 줄 서세요. 건설사들 오세요. 이거 얼마? 얼마? 내가 이거 토지 다 개발해놨으니까 마진 다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아파트까지 막 짓고요. 결국은 거기도 이제 영리 행위를 어느 정도는 사실은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해서 이게 뭔가 돈벌이도 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정부가 구도심을 이걸 좀 리뉴얼을 하는데 쏙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오너들이 이미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조합원이 생성되면서 조합원하고 건설사하고 자 이거 좀 해보자 해서 금액 올려서 분양 잘 되면 그 반반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수익이 엄청난 게 뻔히 보이는데 아 이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세금 종목이 있나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보유세, 팔면 양도세 다 잘 내고 있어요. 근데 과거부터 갖고 있던 그 집을 계속 살고 있어요. 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 그 목적으로 돈 빼가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죠, 사실은.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만 쏙 빠지려니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세금도 좀 내라 라는 것이죠. 항상 국가는 돈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을 꽂아요. 그게 뭐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어디든지 합당한 이유를 딱 들고 무조건 세금을
가져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법칙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는데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용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또 하더라도 그렇게 이득이 많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적절하게 피해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이득이 나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뭔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뭘 하고 싶어요. 사업 속도 같은 것들도 다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주도권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이 주도권을 정부가 완벽하게 가져가려면 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처럼 이렇게 쫙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주택들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부가 마음대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죠?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끼케야 돈 많이 벌었으면 좋아, 이익 좀 내네,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이걸 좀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관여하고 싶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심의 발전 방향이 리뉴얼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 하려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이 도심의 리뉴얼이라는 게 개개인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이다. 그런 이제 주제를 잡아서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이 삐그덕삐그덕 많이 하고 있죠. 정부하고 강남구청하고도 삐그덕거리고요. 또 이제 그 조합원하고도 지금 삐그덕거리고요. 이게 거의 막상막하로 지금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래서 막 어떤 건 승인 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45층 예를 들어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층 높아서 안 된대서 내렸는데 안 돼.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 뭔가 새로운 뭔가 세금 하나 신설해서 빨딱 꽂으려고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느껴졌고, 과거 시대에 토지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면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서 참 조선시대가 대략 518년 정도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27명의 왕이 있었고요. 고려시대는 472년, 그리고 34명의 왕이 있었고, 통일신라는 281년, 28명의 왕이 있었어요. 기간으로 보면 조선시대가 좀 길었구나 라는 것이고, 근데 그래봐야 500년 조금 넘죠.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시대니까 그렇긴 한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냥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 5대 정도 지나간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조선시대가 뭐 그렇게 또 길지 않구나 라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더 짧은 것이고, 다만 이제 그때는 다들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왕들이 좀 많았던 것이고요. 어쨌든 삼국시대 이럴 때도 보면 거의 지주 개념이었어요. 그 토지 소유 자체가 국가 거가 아니라 그냥 같이 연합한 그 사람들이 다 소유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뭔가 통일 시대가 이제 오면서 그때도 비슷하게 지주 개념이었어요. 지주 개념이었고,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도 좀 많긴 한데, 고려 시대는 이제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국가 소유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사유지도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수조지라고 불렀어요. 그 수조지가 뭐냐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시험 과거 합격해서 이제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 좀 높은 관직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토지를 줬어요. 토지를. 이제 그게 이제 수조지라고 불리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약간 세밀한 법률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시과라는 거예요. 전시과. 그게 뭐 그거에 대해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뭐 전시가 뭐고 뭐 그런 것까지는. 근데 어쨌든 고려 시대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뒀냐면
이렇게 거뒀어요. 과거에는 그곳에서 곡식 있죠. 수확한 곡식을 얼만큼 내라. 이렇게. 어떤 왕은 수확을 많이 하면 거기서 10% 내고 적게 하면 적은대로 10% 내고 이렇게 한 왕도 있었고요. 어떤 왕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농사가 계속 안 된 거예요. 안 되면서 몇 년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10%씩 고정식으로 받다 보니까 받을 게 없는 거죠. 계속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꾼 게 그냥 필지 딱 해서 요 필지 뭐 한 평에 무조건 쌀 몇 통, 100평이면 무조건 비례해서 얼마 무조건 내.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갔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직을 위해서 토지를 막 줬는데 나중에 줄 땅이 없는 거예요. 줄 땅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막 땅을 주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수도권 중심으로 옆으로 옆에 있는 수도권 옆으로 해가지고만 좀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제도 자체가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실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던 경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뭐 그러면서 허지부지 되면서 이제 어디 됐어요? 현대 시대로 왔죠. 이제 그러면서 일제 시대가 이제 들어와 버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 시대에는 토지에 대해서 가져갔던 세금은 심플했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얼마 내라. 뭐 그 정도가 이제 그냥 컨셉이었어요. 컨셉이었고 지금 이제 현대 시대에도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보유세는 지금 내고 있죠. 근데 뭐 공시지가가 좀 저렴해서 적게 내고는 있지만 뭐 살 때, 팔 때 여러 가지로 내고 있고 또 그게 또 농지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고 있고 농지가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사업용이냐 사업용이 아니냐에 따라 사실은 되게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보호도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 시골에 있는 논두렁이나 아니면 도시가 조금 이제 확장돼서 도시 개발 구역 정도로 해서 이제 그 확장될 수 있는 곳들은 시가화 용지라고 하죠. 그래서 시가화 용지가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토지 가격 시세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정이 쫙 되면서 갑자기 날벼락 그 토지로 이제 보상받는 그런 분들은 되게 작아지지 않을까 싶고 반면 도심의 그 토지 가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시에서 비어있는 땅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이 있는 걸 사야 되는데 건물이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건 뭐죠? 대지 지분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지 지분이 높은 종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떻게 보면 요거 컨디션이나 상품성만 놓고 보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좋죠. 근데 대지 용적률이나 좀 그쪽 측면으로 보면 일단 구축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기왕이면 또 그게 재개발까지 가능하면 사실은 더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는 또 상품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새 아파트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건축 하고 있는 것들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조금 그 다음 차례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도 적당하게 선호하면서 그리고 임차 비용도 적당하게 높으면서 아직 기간 조금 남아있는 그러면서 인프라가 괜찮고 입지가 좋아서 꼭 하면 여기부터 이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내에 실패하지 않고 똘똘한 투자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어디를 가면 좋을까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이야기 좀 뭐 횡설수설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뭐 과거 뭐 토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조사해 놓았지만 그냥 다 생략했고, 그리고 또 과거 시대는 그 시대 제가 살아본 게 아니라서 사실은 좀 더 쉽게 현실성 있게 탁 설명해 줘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또 좋아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빨리빨리 보통 매일 아침 8시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구독해 주시면 빨리빨리 노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부의 지지꺼버리 랭근 TV